세계가 놀랐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맺은 인연이 최근 콜롬비아의 바다에서 다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갚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콜롬비아 두 나라가 70년에 걸쳐 쌓아온 특별한 우정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미에서는 단 한 나라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파병했으며 총 5,062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지구 반대편입니다.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는 약 1만 5천 km. 당시 기술로는 비행기로 며칠이 걸리는 먼 거리였죠. 콜롬비아군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도 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대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반 다수의 참전국들이 단계적으로 철수했지만 콜롬비아 대대는 전선이 안정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멀리서 왔지만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나라, 그것이 콜롬비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0년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죠. 반면 콜롬비아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접한 해양 국가입니다. 광활한 영해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지킬 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문제였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점차 콜롬비아 영해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죠. 콜롬비아 해군이 보유한 순찰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래된 함정 몇 척으로는 광대한 해역을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 함정을 구매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당시 콜롬비아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014년 7월 30일 한국 해군은 퇴역 초계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의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1983년 12월 해군 함정으로 취역해 우리 영해를 수호하다가 2011년 9월 퇴역한 안양함은 해외에 양도되는 첫 초계함급 군함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낡은 배 한 척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함정 양도와 함께 완전한 정비와 성능 점검, 콜롬비아 승조원 교육 훈련, 운영 매뉴얼 제공, 정비 기술 이전, 함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주권 운영 세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인수함장 꾸비조스 대령은 60여 년 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 값진 보은으로 돌아와 양국의 높아진 우호를 기념하는 날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년 한국은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2020년 9월 28일 한국 해군은 초계함 익산함을 콜롬비아 해군에 두 번째로 무상 양도했습니다. 1988년 9월 우리 기술로 건조해 취역한 익산함은 30여 년간 우리 영해를 수호한 뒤 2018년 12월 퇴역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시기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해였습니다. 각국이 자국 이익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 정비요원 4명은 알미란테 토노함에 편승해 11월 말 콜롬비아에 도착할 때까지 정비를 지원했습니다. 양도식을 주관한 임중재 해군 팔전단장은 70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5,062명의 병력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 콜롬비아 용사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익산함 양도가 70년 전 희생에 대한 보훈과 함께 방산 및 군사교류 등 우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한 첫 나라는 한국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군사 원조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은혜를 베푸는 형식이죠. 그 과정에서 조건이 붙기도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건 없는 무상양도, 완전한 기술 이전, 대등한 군사 협력 관계 구축, 70년 전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과거에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받은 두 척의 함정으로 자국 영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연안 경비정 두 척과 유도탄 등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함정 무상 양도는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콜롬비아는 한국 방산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며 유상거래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 관계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은혜를 갚았고 콜롬비아의 신뢰를 얻었으며 장기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영해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을 얻었고 기술 이전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웠으며 대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잊지 않는 나라다. 한국은 은혜를 반드시 갚는 나라다. 이런 평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625 참전국들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터키 K9 자주포 도입, 에티오피아 군사 협력 강화, 태국 K9 자주포 및 T-50 훈련기 도입.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쌓아온 우정과 은혜에 대한 기억은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퇴역 함정을 해체해서 고철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을, 이익이 아니라 은혜를. 그 선택이 만든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상승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 둘째, 실질적인 경제 이익입니다. 콜롬비아와의 장기방산 협력, 다른 참전국들과의 관계 개선,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셋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가치관, 국제관계에서의 도덕적 우위, 자랑스러운 국가 정체성. 70년, 한 사람의 일생보다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1950년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와 우리를 도와준 콜롬비아의 젊은이들을, 가장 멀리서 왔지만 가장 늦게까지 남아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그들을. 그리고 2014년, 2020년 한국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두 척의 함정. 과거에는 안양함과 익산함이라 불렸던 그 배들이 이제는 콜롬비아의 이름을 달고 태평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바다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동맹.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이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사 어떠셨나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